한국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밤이었다. 신강국제공항 인근의 낡은 항공기 정비 경납고에는 얼어붙은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경고등 소리, 전등 아래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쇠와 철이 맞부딪히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강우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다. 작업복은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졌고 두꺼운 장갑 사이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손끝을 마비시켰다.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밤이었지만 간구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금속 덩어리들, 비행기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강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정비팀의 현장 리더. 장 반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군인 출신답게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후배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내일도 새벽 조잖아. 간구는 헬멧을 벗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피로와 싸우는 어른스러운 무게가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요. 이엔긴궁 엔진 쪽 연료 압력계 수치가 조금 튀는 것 같아서요. 아침 첫 비행이니 꼼꼼히 보고 가야죠. 장 반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넌 참, 내 실력이면 태성항공이나 대한조선에서도 충분히 먹히는데 이런 곳에서 고생만 하고 안타깝다 진짜 학벌도 인맥도 없잖아요. 간구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긴 적어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의 현실은 절망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고향 천감에서 올라온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그는 언제나 부족했다. 대학은 야간 전문대를 다녔고 정비사 자격증도 어렵게 땄지만 대기업에 입사하기엔 모든 게 모자랐다. 지금 이 정비소조차 월급은 고작 260만 원. 거기에 할머니의 당뇨병 치료비와 월세. 공과금까지 제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간구는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만의 항공 정비 회사를 세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그 꿈만큼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밤 11시 37분. 간구는 엔진 점검을 마무리하고 계기판을 덮었다. 서서히 정비소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모두 퇴근한 시간. 이제 자신만이 경납고에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공항 활주로 쪽에서 이질적인 굉음이 들려왔다. 일반적인 여객기의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거친 저음의 비명과 같은 소리였다. 뭐지? 간구는 정비소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불빛과 바람 사이로. 검은색과 은색이 번갈아 반짝이는 거대한 개인 제트기가 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밤하늘이 그 거대한 기체에 의해 갈라지고 있었다. 그 비행기는 걸프스트림 GC700. 대당 가격만 해도 8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고급 프라이빗 제트기였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불꽃이 튀었고 마침내 멈춰선 비행기 문이 열렸다. 조종사가 급하게 뛰쳐나오며 외쳤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왼쪽 엔진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어요. 간구는 주저했다. 이런 초호화 비행기는 보통 전속 정비팀이 붙는다. 아무나 손을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 정비사의 본능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달려갔다. 문이 열리고 이어서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려왔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였다. 샤넬 블랙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흑발은 찬바람 속에서도 우아하게 흩날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은 급했다. 위기 속에서도 의연한 기품을 지닌 그런 눈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간구가 다가가며 물었다. 여성은 잠시 멈칫했다. 기름때와 먼지에 찌든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이 초고급 제트기를 다룰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갑자기 비행 중 왼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하자고 했고 혹시 엔진 압축률이 불규칙하게 떨리진 않았나요? 간구가 전문적으로 되물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연료 개통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항공 정비사입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잠시의 침묵 끝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민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간구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손에 익은 공구를 들고 플래시라이트로 엔진 내부를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마치 외과의처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엔진 소리를 직접 귀에 대고 들으며 오일 압력을 점검하고 연료 필터를 열었다. 15분쯤 지났을까. 간구는 고개를 들었다. 엔진 자체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연료 필터에 이물질이 껴서 연료 공급이 불규칙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쓸 수 있는 예비 부품이 있어요. 30분 정도면 수리 가능합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까지 가능한 정비사는 본 적이 없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원래 이런 기종은 고급 연료를 써야 하는데 급하게 주유한 곳에서 불순물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간구는 곧바로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 주변 배관을 청소한 후 재장착했다.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가늘지만 단단하게 떨리는 손은 숙련된 전문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기술만이 아닌 일에 대한 집중력과 태도까지. 이 청년은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30분 후 간구는 땀을 닦으며 일어섰다. 다 됐습니다. 조종사분께 시동을 부탁드려 주세요. 엔진이 가동되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메웠다. 지민은 감동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용은? 괜찮습니다. 그냥 정비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의 시간과 기술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진심 어린 말에 지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순수한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적어도 이건 받아주세요. 지민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다. 간구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지민, 태성그룹 회장, 한국재계서열 3위, 항공, 해운, 금융.
건설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다. 정말 그 태성그룹 회장님이세요? 지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왜 제가 이 비행기를 타는지 알겠죠? 간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밤하늘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이강우는 정비소 창고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간헐적으로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고 공항 활주로의 불빛이 그 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방금 전 겪은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태성그룹 회장을 만났고 그의 전용기를 고쳤으며 감사의 표시로 명함까지 받았다. 어쩌면 내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묘하게 부풀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대를 애써 누르며 헬멧을 들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현실은 언제나 더럽고 차갑고 조용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비소는 늘 그랬듯 차가운 철제 문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이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지됐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박 과장님, 강구 씨,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요? 어젯밤 창고에서 고급 부품이 하나 사라졌대요. 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그 말에 간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설마 그 순간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강우 사무실로 즉시 올라와 순간 정비소 전체가 조용해졌다. 무거운 기운이 바닥에 깔렸고 간구는 동료들의 시선을 등에 받으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비소장과 장반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우야, 어젯밤 네가 마지막으로 창고에 들어갔다지 소장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 그런데 왜요? 저는 정비 부품 정리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급 연료 분사 노즐 2개가 사라졌어. 그게 대당 250만 원짜리야. CCTV 확인 결과 너밖에 창고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뭐라고요? 간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정말 손댄 적 없습니다. 어젯밤에 썼던 예비 부품은 기록에도 남겼고 반출도 정상 처리했어요. 우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소장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는 회사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정황상 너밖에 없잖아.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도 너 믿고 싶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리고 도난 부품 비용 500만 원은 변상해야 해. 그 순간 간구는 무너졌다. 등에서부터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7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소장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기 CCTV를 자세히 보면 충분히 봤다. 변명은 여기까지 하자. 소장이 문을 가리켰다. 당장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너 여태까지 잘해온 건 우리가 인정해. 근데 그거랑 별개야. 간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파르르 떨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비 부품 훔친 놈이라는 말이 등 뒤에서 속삭이듯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혼자 말도 없고 야근자처하고 그러더니 세상에 진짜 그랬던 거야. 그 어떤 항의도 해명도 소용없었다. 그는 이미 유죄였다. 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끌고 정비소를 빠져나온 간구는 정처 없이 걷다 결국 한강변에 조그만 술집 문을 밀었다. 평소에는 절대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술에 약했고 대체로 감정을 말로 꺼내는데 서툴렀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달랐다. 현실이 너무 버거웠다. 뭐야, 아침부터 술이야 주인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잔만 주세요. 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는 술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끝은 술잔을 매만졌고 시선은 유리컵을 뚫고 나갈 듯 멍했다. 그때 술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기 계셨군요. 이강구 씨. 낯익은 음성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간구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서지민이, 그 화려했던 여성이 평범한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우아했고 눈빛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아니, 서 회장님, 간구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지민이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다.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어요. 지민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감사 인사를 전하러 정비소에 갔더니 이미 해고되셨다고 하더군요. 간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치 자신도 처음 입 밖에 꺼내는 듯한 말투였다. 절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도요.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강호 씨, 저에게 기회를 하나 주시겠어요? 기회요. 네.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실력과 진심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걸. 간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희 태성그룹에서 새로운 고급 항공 정비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름은 스카이노바. 개인 제트기와 초정밀 항공기만을 다루는 독립법인입니다. 그곳의 기술이사.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강구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대학도. 인맥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기술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요. 지민은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세상은 아직 그런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기꺼이.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해요. 그 순간 술집의 허름한 형광등 아래에서
이강우의 얼굴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은 다시 하늘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다. 술잔을 내려놓은 이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서지민 회장의 말이 꿈처럼 들렸다. 기술이사라니 어젯밤까지 창고에서 부품을 나르던 자신에게 지금 누군가가 항공정비기업의 간판이 되어 달라 하고 있었다. 서 회장님? 저는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술잔 안에서 맴돌았다. 저한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나왔고 어디 가서 내세울 인맥도 없고 단지 비행기를 좋아해서 혼자 기계책 뒤적이고 밤샘 하면서 실습하고 지민은 간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눈빛엔 연민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다. 다만 확신이 있었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지민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할 땐 대가 없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간구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오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인정의 말이었다. 고민하실 시간 드릴게요.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 오후 2시 청해구 태성타워 63층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술집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강우의 마음속엔 술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간구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회장님이라니 너한텐 너무 큰 자리 아니겠니? 하지만 곧 할머니는 강우의 눈빛을 보고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현우야,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알아야 해. 그게 인생이란다. 다음 날 오후 이강우는 청해의 중심계 우뚝 솟은 태성타워 앞에 서 있었다. 63층까지 곧게 뻗은 유리벽,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로비.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위로 올라갔고 마침내 도착한 최상층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탁 트인 창문 너머로 청해씨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이강우 씨. 서지민 회장이 회장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회색 팬츠 수트. 어제와는 또 다른 차가운 단정함이 느껴졌다. 여기가 회장님 사무실이군요. 간구는 말끝을 흐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매일 기름때 묻힌 공구와 철제 사물함 속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결정하셨나요? 지민의 질문에 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환영해요. 이강구 기술이사님. 잠시 후 비서가 두툼한 계약서를 가져왔다.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검토하세요. 모든 조건은.
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간구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한 장 한 장 넘겨 읽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성과급 별도, 사택 제공, 거기에 할머니의 병원비 전액 지원과 함께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너무 좋은 조건인데요. 정당한 평가예요. 당신의 실력, 저는 확신합니다. 간구는 결국 조용히 펜을 들어 사인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서 눌려왔던 무언가가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간구는 청에 외곽에 새로 완공된 스카이노바 항공 정비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3만 평 부지에 세워진 거대한 경납고, 최첨단 정비 설비, 항공 전용 활주로까지 갖춰진 그곳은 그가 꿈속에서 그려온 정비소의 결정판이었다. 어떤가요? 지민이 그의 옆에서 물었다. 꿈 같습니다. 간구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무대예요. 보여주세요. 진짜 실력을. 스카이노바의 첫 고객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고 그룹 회장의 개인 전용기였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개조한 초호화 비행기,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전기 개통 정비를 동시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간구는 긴장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기술이사로서 현장을 직접 지휘했고 실무 정비사들과 함께 점검을 시작했다. 작업 도중 그는 눈썰미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배관 유압 시스템이 조금 새고 있어요. 정말요. 정비팀 리더가 놀라며 되물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합니다. 비행 중엔 압력이 높아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간구는 즉시 유압 장치를 해체하고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은 6시간이 걸렸지만 최종 테스트 비행 결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륙은 처음입니다. 전속 조종사가 감탄했다. 사실 다른 정비소에선 문제 없다고 했는데 놓쳤던 거군요. 그 말은 곧장 소문이 되었다. 스카이노벤 문의가 빗발쳤고 예약은 한 달치가 가득 찼다. 국내 주요 그룹뿐 아니라 해외 VIP들까지 정비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간구의 얼굴엔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표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손에 기름이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정비팀 막내에게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물었다. 그런 태도는 곧 조직 전체에 퍼졌고 스카이노바는 단기간에 신뢰의 이름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간구는 작업을 마친 후 경납고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이강우 씨. 서지민이었다. 하얀 코트 차림의 그녀는 그날 밤 공항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모습처럼 조용히 그 옆에 섰다. 요즘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매일이 전쟁이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아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야경은 말없이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이강우 씨, 처음 만났던 그 밤 기억나요? 네, 제 인생이 바뀐 밤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간구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때 제게도 기회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지민은 가만히 웃었다. 글쎄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아마 운명이겠지요.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는 새벽, 경납고에 경보가 울렸다.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착륙한 중동 왕족 전용기에서 화재, 경보가 떴어요. 직원이 달려오며 외쳤다. 이강우는 아무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올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빛나는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2시 40분, 정비동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다. 긴급 상황입니다. D3 경납고, 화재 경보 발생, 전 직원이 허겁지겁 뛰쳐나오는 가운데 이강우는 이미 방화복을 입은 채 전력으로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황은 방금 착륙한 중동 왕족 전용기 개조형 A-Female Passing입니다. 엔진 우측에서 연기 발생 중입니다. 탑승객은 왕자와 경호원 포함 12명, 현재 기내에 대기 중입니다. 경험이 많은 정비팀 리더조차도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정도 급의 VIP 기체는 작은 문제 하나만으로도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진짜로 불이 나는 중이었다. 모든 승객 즉시 대피시켜기네. 연기 유입 시작되면 위험하다. 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다. 사방의 긴장이 감돌았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이는 바로 그였다. 우측 엔진 쪽으로 접근하자. 금속 사이로 희미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간구는 순식간에 엔진 내 전기 개통을 차단하고 수동 배기 통로를 열었다. 이건 전자 제어 모듈 쪽 과열이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정도면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했어야 했다. 하지만 설치된 제조사 시스템이 외산 저가형이었고 과열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수동 진입한다. 고열주에 누구도 따라오지 마. 간구씨. 너무 위험해요. 서지민이 현장으로 달려오며 외쳤다. 그녀는 수면을 채 마치지도 못한 얼굴로 허겁지겁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간구는 방화 헬멧을 고쳐 쓰고 그대로 엔진 내부로 기어들어갔다. 금속 냄새, 녹은 전선,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혼합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심호흡을 한 뒤 손전등을 켜고 엔진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그의 손은 그 어떤 외과 의사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여기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과열된 회로판 하나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간구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덧댔다. 화상처럼 뜨거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전기, 배선을 수동으로 절단했고 열전도
케이블을 제거한 후 급히 예비 회로를 연결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절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남은 온도 87도. 아직 과열 상태에 마지막 조정만 끝내면 된다. 무려 30분이 넘는 작업이었다. 다 됐습니다. 그가 엔진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방화복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마스크 안쪽엔 숨을 몰아쉬는 거친 호흡이 고여 있었다. 이강우 씨, 지민이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모한 짓이에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잖아요. 간구는 한참을 말없이 숨을 몰아쉰 뒤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고객이든 어떤 위기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진심 어린 기술자의 결정이었다. 다음 날 스카이노바의 이름은 한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술이사가 직접 화재 진압, 왕족 생명 지킨 정비사의 사명감, 스카이노바, 항공 정비계의 새로운 기준 세워, 이강우, 고장 원인 분석 및 수동 복구 작업으로 폭발 막아. 서지민은 인터뷰 요청이 밀려드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강우 씨, 당신은 진짜입니다. 며칠 뒤 중동 왕족 측에서 공식 감사 서한이 도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기 위탁 정비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강우 기술이사 덕분입니다. 스카이노바 부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간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서지민은 간구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기념할 일이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한 걸음 더 성장했어요. 둘은 청의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일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조용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따뜻한 미소들, 서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직도 그 밤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죠. 두 사람의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조용한 떨림이 흘렀다. 하지만 그 현실은 곧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며칠 뒤 태성그룹 명예회장 서만석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들리는 소문이 내 손녀가 정비사랑 교제 중이라는 건가? 서지민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에요. 스카이노바의 기술이사고 문제는 그 자리가 아니야. 문제는 그 인간의 출신이지. 콜신, 고작 청암 총우석 출신의 전과까지 있는 놈이야. 그 전과 실제로는 무죄 판정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어쨌든 그늘이 있는 자식과 우리 지민이가 이어질 순 없어. 지민은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어릴 적 소녀가 아닙니다. 서만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불러보자. 직접 이야기 좀 해보자고. 그날 저녁, 이강우는 태성타워 최상층의 또 다른 방 서만석의 명예회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만석의 집무실은 말 그대로 권력의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청해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고 벽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한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천천히 손을 모으고 앉아있던 서만석은 아무 말 없이 정면의 이강우를 관찰하고 있었다. 앉게. 그 짧은 한마디에 실내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간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평가받고 있다는 묵직한 공기가 그의 등을 눌렀다. 그대가 내 손녀와 교제 중이라더군. 네, 맞습니다. 간구는 정직하게 답했다. 서만석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그래, 잘 들었네. 고작 경납고 출신의 정비공이 내 손녀의 곁에 있다는 얘기를. 정비공이 아니라 기술이사입니다. 호칭이야 뭐. 아무래도 좋지. 중요한 건 사람의 속이야. 너 정비소에서 부품 도난으로 해고된 전과자 아니던가? 간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선 이미 경찰 내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CCTV를 제보했고 다른 직원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이름 한 번 찍힌 건 사실이잖아. 사회라는 게 그런 거야. 찍히면 끝이지. 죄송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신 서지민 회장님은 그런 사회적 시선을 넘어서 절 봐주셨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다. 서만석은 책상 서랍을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수표였다. 여기 100억 원이 들어있다. 네. 이걸 받아. 그리고 지민이 앞에서 사라져. 청해도 떠나고 스카이노바도 그만두게. 이 돈이면 너희 가족 3대가 굶지 않고 잘 살겠지. 그 말에 간구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양은 그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졌다. 만약 제가 이걸 받으면 제 존재는 돈으로 치환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네. 정비공이 대기업 회장 손녀를 얻을 수는 없어. 너도 알잖아. 간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밀어냈다. 죄송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대가로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민 씨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럼 300억은 어떤가? 받지 않겠습니다. 500억은 1,000억을 주셔도 똑같이 대답 드릴 겁니다. 서만석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떠올랐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했다. 그것도 감히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청년에게. 감히 나를 거절하는 건가? 거절이 아닙니다. 제 신념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지민이었다. 할아버지, 멈춰주세요. 지민은 급하게 달려와 간구 옆에 섰다. 이강호 씨가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 그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넌 지금 이 아이 편을 드는 거냐? 아니에요. 전 제 편을 드는 겁니다.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넌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게 될 거다. 상속도 없고 그룹 경영도 이제부터는 저에다. 서만석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그러나 지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민 씨. 강구가 놀라 지민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서만석은 말없이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럼 나가라. 그날 밤 간구와 지민은 정든 스카이노바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배웅했다.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정비팀 리더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간구는 따뜻하게 대답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간판 하나를 걸었다. 드림에어로 그들의 꿈, 그들의 삶, 그리고 함께하는 비행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초기 자본금은 지민이 개인 명의로 모은 50억 원이 전부였다. 고객도, 인지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념과 실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기로 삼았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다. 간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린 이미 가장 큰 고개를 넘었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달 들어온 게 없다고요. 네, 거래처 세 곳이 계약을 철회했답니다. 태성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드림에어로 창업 2개월 차,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서지민은 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다. 이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파손된 회계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단 하나의 간판, 겨우 2명의 직원, 10개도 안 되는 장비. 스카이노바 시절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지금은 사치였다. 그동안 쌓아온 고객 신뢰도 명예회장의 압력 앞에선 무력하네요. 지민의 말에 간구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 기술까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자본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사무실엔 추위가 스며들었다. 컨테이너 난로는 고장이 나 있었고 밤마다 지민은 코트를 입은 채 일했다. 이렇게 가면 6개월도 못 버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간구는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한 지민, 지킬 사람이 생겼다는 건 그 어떤 절망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불러왔다. 버텨야죠. 반드시. 어느 날 그 작디작은 사무실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영어였지만 간구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기억해냈다. This is Captain Reeves. You remember me Gulfstream G700 emergency landing Korea. 리브스 빌 게이츠의 전속 조종사님.
Yes, Mr. Gates just bought a new Bombardier Global 8000. He wants you to check it before the maiden flight. 정말 저를 찾으신 건가요? Yes, he said. Find the young Korean who saved the sky.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꾸었다. 며칠 뒤 드림에어로는 미국에서 도착한 거대한 화물기 한 대를 맞이했다. 간구는 구형 진단 장비를 손에 쥐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정비소는 작지만 기술은 세계급이군요. 리브스 기장이 말했다. 우린 커진 적도 없고 작아진 적도 없어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정비는 12시간에 걸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작업이 끝나자 빌 게이츠 측에서는 2년치 정비 계약과 함께 세계 개인 항공기 우선 정비사로 드림에어로를 등록하겠다는 제안을 보내왔다. 이게 진짜인가요? 지민은 손에 든 계약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읽고 또 읽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간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을 뿐. 그 후 드림에어로에는 기적처럼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유럽 왕실, 중동 왕족까지 간구의 이름은 국제 항공 기술지에 연이어 실렸고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그 이름 하나로 작은 정비소는 아시아 최고급 프리미엄 정비 회사로 발돋움했다. 기존의 경락고는 좁아져 청해 외곽에 새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민은 개업식 날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든 우린 이겼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왔잖아요. 밤, 새로 지어진 경납고 옥상. 지민 애씨? 간구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공항에서 만난 날 기억나요. 하늘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내 비행기는 위태로웠고 그리고 당신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제 삶 전체를 바꿔놨어요. 간구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젠 저도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강우 씨. 서지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민은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기꺼이. 당신의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곧 다시 태성그룹 명예회장 서만석의 귀에 들어갔다. 이강구가 지민이에게 프러포즈했다고. 그런데도 그놈을 못 막은 거야. 서만석은 굳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좋다. 그렇다면 나서야겠군.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그놈을 만나서 조건을 제시하지. 며칠 뒤 명예회장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라도 돌아올 생각은 없나 서만석은 물었다.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500억이 아닌 이번엔 그룹 전체다. 스카이노바를 포함해 항공사업부 정권을 넘기지. 간구는 침착하게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기존 드림에어로 전 직원 고용 보장. 둘째, 매년 매출의 30%를 기술 개발에 투자. 셋째,
전 세계 항공안전재단 설립에 1천억 원 지원. 서만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너라서 좋구나.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강우, 이제 태성항공을 이끌게. 내가 지켜본 결과 네가 맞다. 그날 밤 지민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사랑도, 실력도 절대 타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3개월 뒤 청해국제공항 경납구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했던 인연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청해국제공항의 특별 경납구.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초대형 제트기들이 증인처럼 배치된 활주로 위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신랑 이강우 씨는 신부 서지민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서지민 씨는 신랑 이강우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 두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해왔다. 가난, 누명, 반대, 그리고 절망의 밤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에 서 있었다. 하객들은 박수 대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결혼식엔 전 세계에서 날아온 VIP들이 자리를 빛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유럽 왕실 인사들, 그리고 가장 뒷줄, 백발이 성성한 서만석 명예회장이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결혼식 이후 드림에어로는 단숨에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했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했고 세계 50개국 항공기를 정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강우는 여전히 경납고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회장이 되었지만 늘 손에 공구를 쥐었고 엔진을 들여다보며 직원들과 똑같이 점검했다. 간구 회장님, 이 회로의 진동률이 기준보다 높습니다. 좋아요. 직접 분해해보죠. 수치는 말해주지 않지만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 정비는 일이 아니라 삶의 언어였다. 1년 후 서지민은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슈리 둘째예요? 간구는 한동안 말을 잇고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현준이한테 동생이 생겼네요. 그날 밤 간구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현준아,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늘을 고치는 사람도 되고 마음을 품는 사람도 되어야 해.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림에어로는 세계 항공사고 발생률 90% 감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기술 혁신과 예방정비 시스템의 결합, 인공지능 기반 진단 알고리즘은 수천 건의 잠재적 사고를 막아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21세기 항공의 수호자, 손에 기름이 묻은 천재, 고철 위에서 피어난 기적의 남자, 그 해의 겨울, 노르웨이 오슬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과학자들이 모인 노벨 시상식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이 X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전 세계 항공 안전의 혁신과 생명 구조에 기여한 드림에어로 창립자 이강구 회장입니다. 순간 수백 명의 관중이 일어섰고 박수는 장내를 가득 메웠다. 간구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갔다. 그의 연설은 단순하고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저는 겨우 260만 원을 받으며 일하던 정비사였습니다. 언젠가 제 기술이 세상을 바꾸리라 믿었지만 주변은 웃었죠. 하지만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단 하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던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귀국 후 언론은 그를 연일 다뤘지만 간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더 건강해져 있었고 현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 비행기 고치는 거 나도 배울래요. 그래? 하지만 먼저 학교 숙제부터 해와야지. 은지. 둘째 딸은 아직 젖먹이였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웃는 데만큼은 이미 정비사의 딸 그 자체였다. 지민은 드림에어로의 경영을 맡으며 새로운 사회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공정정비 교육 프로그램,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여성 정비 인력 양성소까지. 그녀는 말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걸었던 길을 누군가에겐 다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흘렀다. 간구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15년 전. 그 경납고 기름 냄새 가득하던 그 밤에 당신이 날 도와주던 순간 지민이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걸. 나도요. 그 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고장난 기체만 붙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수많은 절망을 이겨냈고 수많은 하늘을 고쳐냈으며 지금은 두 아이의 미래를 품고 있었다. 이제 하늘도 조금은 따뜻하네요. 지민이 말했다. 아니, 간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늘은 여전히 차가워요. 우리가 따뜻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도면을 펴기 시작했다. 우주항공, 다음엔 그곳이다. 새벽 5시, 드림에어로의 새로운 연구동. 작업복 차림의 이강우는 인공중력실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우주왕복선 모듈의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 어슴풀에 떠오른 태양빛이 청해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현준이 졸린 눈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간구는 잠시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별을 고치려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야지. 아빠는 비행기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우주선을 고치는 사람도 되고 싶거든. 우주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현주는 눈을 비비며 아빠 옆에 쪼르르 다가왔다.
그럼 나중에 내가 우주 비행사가 돼도 아빠가 지켜줄 수 있겠네. 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가 만든 시스템이면 너는 안전하게 별까지 갔다가 올 수 있어. 이강우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드림 오르빗 프로젝트.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정비 기반 시스템. 우주선 내부의 에너지 흐름, 외부 판넬의 방사선 차단 구조, 무중력 상태에서의 진동 보정 장치까지. 그가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장치였다. 이베멀 EX년, 드림에어로는 나사, ESA, JAXA 등 세계 10개 우주기구와 협약을 맺었고, 간구는 민간 우주안전위원회의 아시아 대표로 선임되었다. 그가 회의 석상에서 처음 꺼낸 말은 단순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무사귀환입니다. 그 말은 곧 우주 항공계의 표어가 되었고, 드림 오르빗은 인간을 위한 우주 기술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세웠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다. 어느 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메인 공기 정화 시스템에서 이상 발생. 이급 시간 내 해결 못하면 산소 농도 급감 우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수리 가능한 장비는 드림에어로가 만든 모듈뿐이었다. 간구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요. 이건 제가 만든 장치입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며칠 뒤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다. 항공정비사 출신 회장이 우주 수리 임무에 자원하다. 이강우, 인류 최초의 정비 기술자, 우주 비행 예정. 출국 전 그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다. 아빠, 꼭 돌아와야 해요. 현준이의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은지랑 나랑 매일 별 보고 있을게요. 딸 은지는 종이에 그린 별 그림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간구는 아이들을 안고 지민을 바라봤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지민은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섭죠? 하지만 당신이 만든 길을 누군가는 먼저 걸어야 한다면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EVEX년 11월 2일. 이강우는 세계 최초로 정비사 출신 민간 우주 비행사로 발사됐다. 수백만 명이 생중계를 지켜봤고,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그는 송긋 하나로 오작동을 해결했다. 우주에서도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그의 한마디는 CNN, BBC, 유튜브 전역에서 재생되었고, 손끝에 혁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귀환 이후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주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안았고, 은지는 밤마다 아빠가 온 별 이야기를 졸린 눈으로 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엔 학교 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밤엔 연구실에서 다음 도면을 그리며, 주말이면 가족 캠핑을 다녔다. 어느 날 밤, 지민은 간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작은 항상 같은 곳이었지. 어디요? 그날 밤 경납고 엔진을 열고 기름 묻은 손으로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순간 지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네요. 그리고 다시 간구는 아이들과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도움을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진짜로 하늘이 열리는 법이란다. 그날 밤 이강우는 작업실에서 새 도면을 꺼냈다. 이름은 단순했다. Next Dream. 지민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비행선이에요. 아이들이 우리가 남긴 하늘 위를 더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창밖엔 수많은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엔 서로를 지켜본 두 사람의 작고 거대한 약속이 은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강우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또다시 이륙하고 있었다.